오늘은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테이블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쿼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단 테이블 명세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을 좀 카탈로그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그레스 SQL의 카탈로그 테이블이 뭐냐?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뭐 우리가 시퀀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시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시스템 카탈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그 포스트그레스라고 할게요. 포스트그레스 말고 MySQL이나 요 오라클 등에서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라클하고 MySQL을 주로 썼던 사람이라서 데이터 딕셔너리가 훨씬 더 익숙한 용어이긴 한데요.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카탈로그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 혹은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왜 우리가 테이블 명세서를 뽑기 위한 쿼리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가? 그냥 툴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요거는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툴들이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 가게 되면은 DBA,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따로 계신데 그분들한테만 툴을 사주고 일반 개발자들한테는 잘 안 사줘요. 웬만해서는 팀장 정도 돼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형상이죠. 이 테이블 목록들을 좀 ERD도 우리가 좀 ERD도 있긴 한데 ERD를 달라고 하면은 이게 현행화가 안 돼 있어서 또 안 맞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이럴 때 내가 포스트그레스를 쓴다 혹은 오라클을 쓴다 했을 때 데이터 딕셔너리 카탈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쿼리 한번 작성해 놓으면은 이제 쿼리 테이블들을 쭉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개발자를 백엔드 개발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기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같은데 우리 맨 뒤에 가서 좀 한 번 더 볼 거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가지고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쓰는 거랑 알고 쓰는 거랑은 좀 틀리죠. 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에서 이제 카탈로그 테이블 중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카탈로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우선 PG 테이블즈, 그 다음에 PG 스테이트 유저 테이블즈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테이블 정보를 조회하는 카탈로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PG 클래스, PG 어트리뷰트, PG 디스크립션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PG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PG 클래스가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PG 클래스에는 테이블 관련된 정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퀀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키마를 조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때 사용이 되는데 테이블 명세서 사용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제가 요 뒤에 그 테이블 조회하는 쿼리, 간단한 쿼리, 테이블 하나만 조회하는 쿼리에서 사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PG 타입인데요. PG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요 데이터 타입 테이블을 쭉 검색을 하시면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우측에 살짝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DB버 같은 걸로 이제 접속을 하면은 스키마 쪽에 요 퍼블릭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퍼블릭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권한만 있다면 디폴트 권한으로 이 생성을 했다면 PG 카탈로그나 인포메이션 스키마 요 스키마를 추가적으로 좀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잘 접속을 하다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미지를 좀 넣었고요.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가 사용이 되는 쿼리를 뒤에 쿼리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테이블 명세서 쿼리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테이블만 명세서로 만드는 쿼리예요. 요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잘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냥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점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PG 클래스에서 이제 테이블 정보만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PG 클래스에서 이제 테이블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거기에 딸린 이제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코멘트까지 가져올 수 있게끔 쿼리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제 어트리뷰트에, 얘죠. 이 어트리뷰트에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바이트를 아마 마이너스를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이 필요 없는 또 쿼리들도 있으니까 그런 쿼리들은 좀 뒤에 보도록 하고요. 실제 쿼리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쿼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PG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테이블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칼럼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테이블 네임,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요게 ATT-NUM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칼럼들 번호입니다. 칼럼들 번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명, 속성 타입, 그 다음에 케이스, 요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바꿔줘야 되죠. 요게 이제 자릿수고, 그 다음에 여기 난널 부분들이 이제 널 허용이냐, 비허용이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이블 하나가 아니라 이 스키마 내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에 대한 명세서를 쭉 출력을 해내는 그런 쿼리인데요. 요거는 저도 카피를 한 거라서 깁니다. 긴데 돌려보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제가 이 쿼리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테이블 정보 있죠? 요 테이블 정보를 이제 PG 클래스에서 가져왔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PG state all tables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PG 언더바 클래스라는 스키마라는 그 스키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스키마가 있었는데,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DB버에서 글자가 커지질 않네요. 접속을 해보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쪽 글씨 좀 작아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내가 접속한 데이터베이스에 쭉 내려가 보면 퍼블릭 하나만 보이거든요. 퍼블릭 하나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고,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라든지 그 다음에 PG 언더바 고 클래스 있죠. 그거 부분을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은 이제 어디서 가냐?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 포스트그레스QL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매뉴얼들이 검색이 되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에 있는 테이블들은 뷰 테이블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PG 언더바 뭐 클래스, 어트리뷰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실제로 포스트그레스에서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그런 테이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키마 기준으로 전체 테이블을 추출하는 쿼리입니다. 실행 잠깐 한번 해보시죠.
자, 요 퀄이고요. 여기고, 얘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까지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작성했던 거는 프라이머리 키는 추출을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테이블 스키마. 포스트그레스에서 기본 스키마는 퍼블릭이죠. 네, 퍼블릭.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얘를 출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작성했던 것처럼 칼럼 부분을 보면 테이블 네임, 칼럼 네임, 타입, 랭스, 그 다음에 디폴트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도 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널러블, 코멘트. 그러니까 테이블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칼럼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테이블명, 칼럼명, 그 다음에 타입이 뭐고, 그 타입의 랭스가 뭐고, 디폴트 값은 뭐고, 널은 뭐고, 코멘트, 주석은 어떻게 달려있냐. 요게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작성했던 거에는 PK인지 아닌지 디폴트 부분이 좀 빠져있죠.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또 요쪽 전체 테이블을 불러오는 요 쿼리에서는 컬럼에 대한 번호가 없는 케이스가 없죠. 저는 이제 속성들에 대한 순서 번호가 출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스프링부트 같은 백엔드에서 그 JDBC는 그 데이터를 바인딩할 때 리스트로 바인딩할 수 있는데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로 그냥 맵으로 이렇게 매핑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만 맞춰서 그냥 쭉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또 이 속성 번호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할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죠. 지금 뭐 양쪽 다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둘 다 잘 합치면은 또 좋은 명세서 조회 쿼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일단 좀 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브라우저로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한번 포스트그레스QL 테이블 명세서 쿼리라고 키워드를 넣고 한번 검색되는 명세서 쿼리들을 몇 개 찝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검색 창을 좀 열어놨고요. 요 색깔이 바뀐 걸 보면은 이게 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거를 아마 얘를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전체 조회하는 거를 예제를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한번 쭉 보면은 얘는 뭐 설명이 많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쿼리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요. 카피할 수 있는 거 카피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짧죠? 좀 짧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면은 미리 이제 카피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블 이분 같은 경우에 테이블 스키마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 칼럼 네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널러블,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칼럼 순번은 없고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PK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타입을 실제 문서에 저장되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웬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테이블 명세서 양식 자체가 데이터 타입이랑 데이터 길이를 하나의 칼럼으로 표현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걸 분리해서 또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분리됐을 때에는 뭐 엑셀에 칼럼 하나만 분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뭐 양식에 맞추느라고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칼럼즈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키마 기준으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칼럼은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분을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자 이거죠. 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이분은 더 긴 것 같은데. 자, 어떤 테이블들을 썼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쿼리를 분석을 하실 때는 프롬절 뒤에 있는 테이블들만 집중을 하시면 되죠. 여기 역시 pg state user 테이블, 그 다음에 description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뒤에 또 살펴보면 state all tables, 어디서 많이 본 테이블 쿼리 같은데. 네. 아마 우리가 앞서 봤던 쿼리를 가지고 조금 수정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네, constraint, 네, pk 뽑아내기 위해서 요거 사용한 거고요. 실행을 해보면 어디선가 에러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 빨간 줄이 거지는 거 보니까 이 부분쯤인 것 같은데요. 네, 카피해서 붙여놨는데 안 들어가면 에러 괜히 찾지 맙시다. 시간 낭비고요. 좀 되게끔 올려주시지. 아깝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테이블 명세서 만들기 보면, 이게 이제 GitHub 쪽에 뭔가 소스를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테이블 칼럼 info SQL, 얘를 실행한다. 그리고, 여기,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뭐 크게, 그냥,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결과 나오면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엑셀에 붙여놓으면 되니까. 굳이 뭐,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테이블 칼럼 인포, 이 파일인 것 같네요. 이 파일을 보면은, 네, 이 파일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전체 조회하는 스키마네 전체 조회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요런 내용,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거 보니까 요 쿼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해보고 이렇게 그 쿼리를 보여드린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테이블명 하나, 테이블명 하나로 조회하는 쿼리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어디선가 뭔가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에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스킵합시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냥 위에 뭐 설명 같은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알고 쓰신 거 같이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되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보는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이제 명세에서 쿼리 분석이라고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검색해서 카피한 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할 내용은 얘기가 다 됐고, 포스트그레스를 가지고 제가 지금 파라 분류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백엔드를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